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게 뭐 겨울비도 아니고 봄비도 아니고 지금 밖에 여름 장마처럼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 오는 날 여러분들 현장 관리하실 때 그 비 단들이를 미리 다 해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이런 분전함이라든가 이런 감전이라든가 어디 미끄러질 데는 없는지, 어디 붕괴되는 데는 없는지, 기타 등등. 그리고 또 오늘 또 밤에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날아가서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게 없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 현장 관리를 비 오는 날은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옛날에는 사실 그랬어요. 비 오는 날은 노가대는 쉰다 그랬는데 요즘은 비가 오면 현장은 더 바빠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협력업체하고 공사를 하기 전에 계약을 합니다. 공사 계약을 해요. 그걸 할 때 저희 안전팀에서도 이런 현장 설명서 하나 정도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안전 특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이걸 삽입을 시켜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협력업체가 오면 지금부터 말씀하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협력업체 계약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이, 또 협력업체가 현장에 들어와가지고 작업할 때도 이런 여러분들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을 다 여기 넣어놨으니까 요걸 다운 받아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참고로 해서 협력업체하고 계약 관리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갑지에는 여러분들 시공사 이름을 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목차로서 특약사항, 자 넘어가서 올라. 자, 목차는 특약사항 딱 하나입니다. 자, 특약사항. 자, 제1조 계약도서의 우선순위. 본 공사 계약 특약사항은 여타 계약 도서보다 다른 계약서보다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안전 특약사항은 먼저 1순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2조의 안전관리. 현장 설명서에 첨부된 현장 설명 표준안전보건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착공 10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 기본 계획서와 최초 위험성 평가, 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최초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해 가지고 갑에게, 여러분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 내용에 대한 갑의 수정 요구가 있을 때는 착공 4일 전까지 수정 제출하고 그걸 철저히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자, 당 현장은 건설기술재량법에 의거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현장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의거한 안전보건관리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상기 해당 법규 및 계획서에 관련된 서류 및 데이터 현장관리 사항은 무조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공사의 지시에 따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3번. 자, 을은 협력업체는 단위 공종, 그러니까 그 협력업체는 건축, 골조가 있고 철근이 있고 벽체막 여러 가지 있죠. 그래가지고 그 단위 공종별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 계획 수립 후 PCM을 실시하여야, PCM을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PCM을 실시하고 작업 진행 중에 점검, 보완 활동, 정착을 통해서 계획에 의거한 근원적 효율적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PCM 발표 내용에는 공사 내용이 작업 순서, 현장 여건에 맞는 작업 발판 설치 계획이라든가 적합한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안전 품질 환경 관련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 브리핑 참석자는 저 협력업체는 대표이사 또는 담당 임원, 현장소장, 작업팀 관장들이 참여케 하고, 갑은 시공사는 작업계획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추가 발생 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거기에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4번.
자, 수급자,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는 공종에 따라 요율을 정하여 편성하고 소진 시에는 가비 안전시설 및 보호구를 지급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추가되는 예산 금액 등에 따라 실투입비를 근거로 하도급 내역 변경해서 그 내역서, 그러니까 하도급 계약서를 변경을 해가지고 실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5번. 자, 을은 협력업체는 현장에 공사 수행 목적으로 투입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 지침에 대해서는 가부 안전보건팀 지시에 따른다.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협력업체는 무조건 여러분들 지시에 따라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세부 그 계획을 봅시다. 자, 1번 유해위험 작업 사전 검사제 준수의 의무. 유해위험 그 작업은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작업 계획서를 제출해갖고 안전팀의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전 검사를 받고 그런 준수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준수의 의무. 협력업체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했을 때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유해위험 기계기구 사용 전 검사제. 자, 유해위험 기구는 반드시 사용 전에 안전팀의 점검을 통해서 합격된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를 말하는 겁니다. 참여의 의무. 근데 보면 노사협의체 할 때 보면 참석을 시키면 막 이 반장들, 팀장들이 와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노사협의체에는 자, 그 근로자 측에서는 순수한 근로자가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요구사항도 말하고 그런 어려움을 말하는 거지. 팀반장들이 오면 아유 눈치 보고 사업적 눈치를 보고 아유 불편한 거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돼요. 순수한 근로자가 참석하게 만들어서 노사협의체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동안전점검 참석의 의무, 그리고 공종별 PCM 실시의 의무. 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PCM 실시, PCM은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참여의 의무, 그리고 TBM 활동, 관리자 포함 전원 참석의 의무. 아침 처음 시작 여는 TBM, 체조는 반드시 100% 다 참석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장, 소장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다 참석해서 같이 근로자들하고 체조도 하고 감성안전 뭐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서로 인사도 하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렇게 다가가는 안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의 의무. 뭐가 부족하고 지적이 나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반드시 협력업체는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생 방지 및 보고의 의무. 자, 을은 협력업체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재해 상황을 그 시공사 공사팀 안전관리자에게 구도로 아니면 뭐 유선상으로 보고를 반드시 하고 당일 그날 바로 즉시 사고보고서를 작성해서 정식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사고보고서 작성할 때는 본인의 진술이라든가 주변 목격자 진술이라든가 사고 상황도라든가 이런 걸 다 첨부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하게끔 만드시고, 그 사고 보고서가 없는 데는 저희 카페에 들어와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또 제대로 된 사고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좀 올려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2에 의거 근로자 채용 시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만 현장 작업에 투입한다. 그렇죠. 요즘은 그 4시간 그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으면 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에서 실시했던 신규 채용자 교육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외국, 이거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F2, F5, F6, F4 이 그 제2동포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전문적인 시험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F2, 5, 6, 4 이 사람들은 그 해당 공종에 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기에 맞는 똑같은 공종에서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돼요. 그리고 그 E9이라든가 뭐 H2 방문 취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근로 그 체계를 해서 근로자로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안전 보건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의무를 다 아셔야 된다는 거, 협력업체에서는. 그리고 자 6번 을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미제출, 유해 작업 사전 허가제 미제출, 부적합사항 시정조치명령 미이행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극복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가부 안전보건팀에서 작업 중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때 발생되는 손실은 협력업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 딱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7번 20억 이상의 공사금액 업체는 빵빵빵 건설의 관리 책임자 선임보고 현장 소장을 공문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20억이 넘으면 공사금액 20억이 넘으면 관리 책임자 선임보고 관리 책임자 선임보고 양식도 저희 있으니까 갖다 쓰시면 돼요. 없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협력업체에 그 관리 책임자 선임보고 양식을 주고 관리 책임자 그러니까 협력업체 현장 소장을 공문으로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선임 후 1개월 이내 법정 직무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여러분들이 안전보건팀에 제출을 받아야 된다는 거. 자, 관리 책임자 선임보고 현장 소장은 법정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노동부나 안전공간 점검 나왔을 때 이거 반드시 봅니다. 반드시 봅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반드시 보기 때문에 이 교육을 시키고 그걸 법정 이수증을 받아 놓으셔야 된다는 거 아십시오. 8번 을은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안전관리 활동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 현장 소장 및 관련 직원에 대한 교체 바꿔달라. 을의 교체를 그러니까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주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 그래. 자, 협력업체 현장 소장이라든가 이런 관리자들이 여러분들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하면 공문으로 사업주에게 협력업체 사장한테 자,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근거로서 자기 업무를 하지 못하기에 교체를 요구합니다 하고 공문을 띄우면 해당 협력업체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자, 9번. 자, 을은 협력업체는 재발생 및 동종 유사 그 재발생 시에 아차 사고도 포함합니다. 니어미스 가백에 별도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차 사고라든가 이런 안전 사고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 앞으로는 이런 걸 이렇게 방지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문서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근로자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근거 안전 대책 자료를 안전팀에서 받아놓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규칙 사유로 발생한 안전보건관리 상황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협력업체가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 11번 자 모든 근로자는 최초 투입 전 공정에 따라 배치 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자 모든 근로자는 신규 채용자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정별에 따른 식대령 조끼 안전모를 지급하여 적용토록 한다. 이런 건 이제 현장에 따라 가지고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은 현장 내 사용하는 모든 전기 판넬은 FRP 판넬로 반입 사용하며 반드시 접지 누전 차단기 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동식 전기 기계기구 및 사용 전선은 그 3종 접지선 3P를 말하는 거예요. 및 접지 코드 접지 콘센트를 사용하고 이동 전선 횡단 시에는 가공 및 매설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전선은 거치를 해서 띄우든가 아니면 땅 속에 묻던가 해갖고 노출되지 않게 그런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3번 을은 사소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갑에게 시공사에게 유선 또는 무선으로 보고하고 의료 규칙 사유로는 재해 발생 시에 피해자 측에 합의 배당한다. 사용자 배당 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사본을 갑에게 제출한다. 여러분들이 이런 배당 책임 보험 같은 것도 서류도 다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협력업체 거. 을이 갑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자, 14번. 을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과실 여부에 따라 갑은 현장 수상 및 안전 책임자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5번. 을은 추락 분기 등의 위험 방어에 필요한 모든 주요 안전 인증 가설 자재, 그러니까 현장에 사용되는 안전 가설 자재는 조립형 관관 틀이라든가 혼합형 동발이라든가 엣지 형광 등 중요 가설 자재 및 부재에 대해서는 한국 산업 표격 규칙 인정, 그러니까 산업안전공단에서 인증을 한 그런 자재를 사용을 의무화하고, 자재는 반입 전에 발적 감독원 또는 공급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 인증서라든가 자율안전 확인 신고 증명서라든가 시험 성적서라든가 사업자 등록증 등 구비 서류를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제출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근거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16번. 자, 을은 갑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따르며 특별히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현장에서 좀 유동적으로 유도리 있게 사용하시는 분, 이건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맞게끔 이걸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100%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99%는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아웃 제도 대상은 법규 및 갑의 제도를 위반한 근로자. 그리고 1차 현장 구두 경고, 2차 안전교육 및 경고장 발부, 3차 퇴장. 이게 이제 3아웃 제도예요. 그리고 운영 지침은 현장 안전 규정, 여러분들이 규정을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의 법대로 법정 안전 수칙 위반 근로자 적발 시 퇴장 통보서 및 발부 및 현장 퇴장. 요즘은 안전보고 미착용자는 원아웃이야 그냥. 그리고 안전가시설물 해체자도 원아웃입니다. 지정장소의 흡연자도 원아웃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유도리 있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장은 일일안전 순찰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리자들은 1일 2번 이상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를 의무화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일 안전 순찰자를 해서 이 사람들이 체주부터 오전 오후 순찰도 하고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져와가지고 해당 협력업체에 통보해가지고 조치 후 사진도 받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은 이렇게 하는 일일 안전 순찰 방법은 참석자는 현장 수장, 공사팀장, 안전 담당자들이 하면 됩니다. 협력업체. 그리고 점검 횟수는 하루에 2번 이상, 오전 오후 최소한 2번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점검 내용은 현장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사항에 대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업무 팔로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전 TBM 끝나시고 1차 안전 점검을 하십시오. 현장을. 그리고 오후 TBM은 2차 안전 점검. 요즘은 오전 오후 안전 TBM을 2번 합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밥 먹고 오후 작업 들어가기 전에 한 번, 2번 하기 때문에 그때 안전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일 공정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고, 다 이제 위험 공정 작업 허가제는 부분별 위험 공정 작업 허가제 운영 활용을 보겠습니다. 자, 위험 작업 허가서 준비, 현장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 작성 등 이것도 공사팀에 넘깁니다. 그러면 공사팀에서 검토를 해서 안전팀으로 옵니다. 그러면 안전팀에서 확인하고 현장 소장 승인을 받은 팀입니다. 위험성 평가 작성을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공정은 비계 등 추락 위험 작업이 있는 것, 폭발 화재 위험 작업이 있는 것, 밀폐 공간, 연장 및 야간 작업, 그 외에 위험성 평가 결과 상위 5등급상 공정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했을 때 너무 위험하다 해서 별 5개라든가 별 4개 이상 나오면 여기에 추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작업 발판 사용 허가제. 사용하는 모든 발판은 구매 및 조립 후 사용 허가를 득한 후 사용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오는 발판은 반드시 나가고 다 점검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부적정 발판은 비계, 틀비계, 우마, 달리비계, 사다리 등은 발견 시 사용 중지 및 수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적정 발판, 비계, 예를 들어 그 비계라든가 틀비계, 우마, 달리비계, 사다리 등은 발견 시 사용 중지 및 수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부적정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중장비 사전 검사제가 있습니다. 운영 판로를 보겠습니다. 자, 준비, 중장비 준비하고 확인을 하고 장비 점검을 하고 장비 연식 및 장비 종류에 따라서 위주 점검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뭐 항탁이라든가 좀 큰 장비는 위주를 줘가지고 장비 검사팀에 와서 같이 장비를 점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비 운전을 교육하고 작업 실시합니다. 자, 준비 단계에서 이 장비에 대한 등록증이라든가 검사증이라든가 보험, 운전을 면허증, 기초연금 보고증,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게 있는지 서류 꼼꼼히 챙기시고. 자, 일반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공사권 내 지정된 장비에서 실시하고 대형 장비도 큰 대형 장비는 여러분들이 사실 대형 장비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사전 방문 점검을 가능토록 하고 위주 점검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합격된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 실명제라고 해가지고 옆에 운전원 사진을 넣고 그 장비 실명제 양식도 올려드릴게요. 그것도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장비의 등록 연수라든가 보험 기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들어가 있어갖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에 앞에다가 그런 걸 부착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합격 장비는 불합격 장비는 점검 시 보안 사항을 조치 후 재점검을 실시해서 다시 투입해서 합격이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들 수 있으면 10년 이상 된 건 현장에 못 들어오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의 경력은 최소 5년 이상, 최소 5년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입되는 모든 장비는 장비 작업 계획서, 이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장비 작업 계획서라든가 장비 등록증, 검사증, 사본, 보험 서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면허증을 공사팀에 제출하고 검토, 안전팀에서 그걸 시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내 모든 장비는 장비 작업 중 전담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해야 됩니다. 신호수가 없으면 장비 작업을 무조건 중지시키십시오. 자, TBM 운영은 이렇습니다. 판로를 보면 안전체조, 지적 확인, 공정별 업체별 작업사항 및 위험 포인트 발표. 현장 수장이 없으면 공사 팀장들이 나와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보호하고 TBM 실시하면 됩니다. 참석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현장의 모든 전 직원 및 근로자. 실시한 오전 TBM 작업 시작 전에 하고 오후 TBM은 오후 작업 시작 전에 하시면 되고 야간 TBM은 야간 작업 시작 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리고 미참석 근로자는 해당 작업의 투입을 금지시킵시오. 그리고 다음 미참석 근로자는 별도 TBM 실시 결과를 했다고 그러니까 따로 모아서 TBM을 다시 했다고 하면 그걸 인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작성 및 제출을 하셔야 되고 사업주 간 협의체 회의 자료 및 작성 및 참석을 하셔야 되고 현장 해당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원등급 각종 안전회의 및 지시사항 점검사항에 대한 참석과 조치 그리고 기타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기타 현행 법규 및 여러분들 건설에서 운영하는 제도 지침을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을은 갑에게 주관하는 다음에 안전교육 및 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 월 1회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실시해야 되죠. 월 1회 전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해야 되죠. 월 1회 안전조업의 행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 1회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를 실시를 해야 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에 참석을 해야 되고, 해당 작업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이제 발생 시에 갑에서 주관하는 각종 안전회의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18번. 개인보호구는 다음 관리기준에 의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개인보호구는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출 시 수량을 맞춰서 제출토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안전관리자이기 때문에 협력업체에서 보호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증빙, 서류, 사진 이런 걸 제출해가지고 그동안 돌았던 근로자하고 그 숫자하고 맞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가지고 꼼꼼히 점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모는 반드시 턱끈을 착용하고 고소작업 때는 안전끈에 벨트를 착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안전모 그 턱끈은 여러분들 그냥 지금 붙어있는 안전모 턱끈은 넓어서 짜증난다고 사용 않고 패션 턱끈을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패션 턱끈은 안전보건비 사용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 노동부에서 지적이 나오면 그거 꼬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안전관리비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했나? 자, 19번 좀 올려봐. 자, 안전점검은 다음 그 기준을 적용하고 갑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 결과를 갑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갑이 여러분들이 공사팀이 나가고 지적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그 비포, 애프터 사진을 부착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항상 받으셔야 됩니다. 일일 점검, 갑의 현장 수장 및 안전관리자 일일 점검 및 일지 작성, 월간 점검, 매월 안전점검을 행사 시 합동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되고, 본사 점검은 본사가 있으면, 본사에 안전팀이 있으면 본사 안전팀에서 실시할 겁니다. 자, 컨설팅 점검도 소금이의 현장은 그냥 컨설팅 회사에다가 매월 돈을 주고 맡겼는데, 그냥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그 서류 한 달에 한 번 옵니다. 그냥 서류 작성을 해주고 가요. 그거 아시고, 시정 지시서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필요해요. 협력업체 말 안 듣고 가면 시정 지시서를 그 협력업체로 날려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런 걸 제출하고 제출 시 협력업체 평가에 반영토록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협력업체 평가를 하죠. 거기에 시정 지시서가 몇 개 들어있어 뭐 감점이 있고 페널티도 있고 막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20번째. 현장에 투입되는 기계기구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최초 투입 시에는 반드시 안전팀의 승인을 받고, 합격 통계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부착해주고, 한 달에 한 번 재확인 및 스티커를 교체해서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커 미부착 기계기구는 현장 내에서 사용을 금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관련 안전 기본은 준수해야 되고, 자, 릴 케이블, 방수 접종 릴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고, 투광등 사용 시에는 별도 이동용 거치대 또는 고정호 사용해야 되고, 그 투광등 사용할 때는 앞에 보호망도 같이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연결 시에는 접지형 조인트 케이블 또는 전송 거치대를 사용하셔야 되고, 자, 분전반 사용 시에는 관리 책임자 및 사용처 연기를 ELB 부착을 해주시고, 연락처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기기는 반드시 모든 접지를 내장된 접지가 없다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표면이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위험 접지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방호장치는 기본사항은 안전방호장치 기본사항은 용접기는 여러분들 이제 뭐 시험 봐서 알겠지만 자동 조격 방지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 인버터 용접기는 다 내장이 되어 있죠. 아크 용접기만 외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그런 자동 조격 방지기 사용을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압가스 용기는 역화 방지기, 중분 두번 반발 예방 장치 및 틈날 방호 장치, 각종 기계기구 안전 장치 부착을, 각종 기계기구는 반드시 그런 법정 방호 장치를 부착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걸 명시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안전관리 사항은 갑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협의를 통해서
을한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장 내 안전 표지판 설치라든가 주요 안전 시설, 개구보 이동 통로 추가 낙하물 방지망, 안전난가, 방호 선반, 생명줄 이런 건 그 협력업체한테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현장 내 근로자는 이동, 식사, 휴식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가부 교육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자, 관리자 등 안전을 전담할 수 있는 안전 담당자 1명 이상을 지정하여 운영을 해야 되고, 가설제 반입 시에는 검정을, 그러니까 검토를 거친 가설 자재를 반입하고 성능시험서를 가백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인양함을 그 반입 시에는 LUG 용접 부위에 그 MT 검사 시험서를 가백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작업반장, 책임자 운영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이걸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협력 업체한테 작업반장, 책임자 이런 걸 운영할 테니까 이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 을은 운반 차량, 굴삭기, 크레인 등 각종 중장비 현장 반입 전에 브레이크라든가 유압, 제동장치, 각종 안전 방호 장치를 재조사 지정을 하고 정비소에서 점검 및 보수하여 가져가고 1일 작업 전에 장비 안전 점검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기록을 유지를 하게끔 만드십시오. 그리고 협력업체는 야간 휴일 작업 시에는 근무자 직책 및 연락처가 포함된 근무 편성표를 제출하게끔 만들고, 야간이나 휴일 공사 담당자를 반드시 배치하고 야간 휴일 재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실시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자, 화기 작업 전 감시인. 자, 화기 작업할 때는 반드시 화기 감시인 배치시켜야 하거든요. 화기 감시사. 화기 감시자고 그냥 화기 안전 조끼만 입어서 드는 게 아니고, 화기 감시자는 반드시 소화기하고 소화수라든가 이 들고 상부에서 작업하는 하부에서 10m 이내에 가연성 물질은 없는가 그거 다 치우고, 바닥에다가 버미그라스 깔아놓고 불똥이 튀어도 어디로 가서 불 붙지 않는 거 이런 걸 확인하고 교육을 제대로 시켜갖고 화기 감시자를 배치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고압 가스 용기는 게이지라든가 역파 방지기 이런 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파손된 게이지라 이런 건 바로바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용기 캡은 다 치워서 위험물 저장소에 공병, 실병 따로 분리를 해서 전도가 되지 않게끔 조치를 하게끔 만들고, 또 LPG하고 산소는 따로 보관하는데 위험물 저장소에 반드시 산소라든가 LPG 이런 거 8병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8병 이상이 오버됐다 그러면 가출을 하든가 아니면 위험물 저장소를 더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위험물 저장소에도 거기에도 어디 업체인지 정부,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걸 쓰고 MSDS에 대한 관련 자료를 다 부착해서 해놓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컨테이너들이 이제 협력업체는 많이 들어오는데 난열 재질 불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적정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고 확산 소화기 부착하고, 제일 좋은 건 안에다가 이런 불연성 재질이라든가 이 불 날 수 없는 그런 재질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위험물 보관소는 을이 부담해서 설치해야 되고, 활성과 인화성 물질을 보관할 수가 있도록 하고, 위험물 보관 되는 그런 페인트 마찬가지예요. 보관소를 설치하면 거기에 맞는 MSDS 부착 자료,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걸 반드시 설치를 부착을 해놔야 됩니다. 32번. 구조 검토서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작업 전에 관련 기술사들이 나란히 포함된 자료를 안전보건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읽어보십시오. 작업 전 현장에는 매일 현장 정리 정도를 실시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34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현장 관리하고 하는데 아주 많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필요한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도 있고 알았던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몰랐던 게 있으면 이거에서 더 배우고 현장 관리하고 협력업체 관리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